생명과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으로 할 때 이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문제부터 풀고 그 다음 단원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이 문제 풀고 지금 멈춰서 문제를 선생님이 톡방에 올려줬죠. 문제 풀고 이 영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영희가 낙타의 털이 수분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탐구 과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탐구 과정이 나오게 되면 그냥 빨리 푸는 방법은 그냥 기억, 니은, 디귿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빨리 풀어볼까? 빨리 풀어보면 A는 대조군이다. A하고 B고 A는 털을 깎지 않고 B는 털을 깎았네. 아마 털이 관련이 있나 보다. 털을 깎았네. 그러면 이 깎은 게 실험군이 되겠다. 아닌 게 대조군이 되겠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니은 기억은 종속변이다. 땀으로 손실된 수분량. 여기 y축이 수분량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에 보면은 뭐 이렇대. 뭐라고 생각했대. 결국 측정한대요, 이걸. 측정해서 결과를 얻었대. 그럼 이게 결과란 얘기지? 그럼 종속변이 맞다. 실험을 하고 뭐 실험군도 있고 대조군도 있고 뭐 그런 거 보니까 연역적이 맞다. 그래서 5번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처음부터 이제 자세하게 보면 낙타의 털로 인해 땀으로 손실되는 수분의 양이 줄어 낙타 체내의 수분이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낙타의 털로 인해 낙타 체내의 수분이 보존될 것이다. 요게 이제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문제 인식도 같이 하면서 가설을 설정한 거예요. 가설을 이렇다고 설정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했잖아. 잠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가설 설정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든 단계를 다 문제에서 제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종이가 아깝잖아.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게 가설 설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가라든지 또는 이 실험을 통해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설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해도 우리 가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동일한 상태의 낙타들 해가지고 했대요. 여기에서 조금 혼동될 수 있는 건, 낙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털이 있죠? 원래 털이 있어요. 그 원래 있는 그대로 상태. 이게 내가 아무 조작도 안 하는 상태야. 그래서 이걸 대조군이라고 보는 거고요. 털을 깎았다. 내가 어떠한 조작을 가했죠. 자연 상태가 아니지. 그러면 그게 실험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털을 깎는 것과 깎지 않은 것이 실험군과 대조군이 혼동될 수 있는데 털을 깎았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조작을 가해준 거고 원래 낙타는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냅둔 게 대조군이고 내가 조작을 가한 게 실험군이 된다. 이렇게 변인을 동일하게 통제해가지고 변인을 동일하게 통제했대요. 통제 변인 신경 썼다 이 얘기고요. 땀으로 손실된 수분량을 측정해서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체내의 수분이 보존될 것이다. 이게 체내의 수분 뒤에 가설에서 뒤에 나온 게 뭐다? 종속변인이다. 그래서 일치한다. 그래서 종속변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2번 다음은 산호뱀이 서식하는 지역의 왕뱀의 띠무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거다. 순서 없이 나열하는 경우가 좀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특이하게 산호뱀은 치명적인 독이 있어 포식자의 공격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런 걸 이제 뭐 의태라고도 하는데 의태라고도 합니다. 그 산호뱀이 무서운 애인 거야. 얘가 우왕 하는 거야. 와, 나 무섭지. 독이 있지. 그래서 산호뱀을 따라하는 이런 걸 왕뱀의 띠무늬가 산호뱀의 띠무늬를 따라하겠구나라는 게 이제 사실 배경 지식입니다. 배경 지식 아무 상관없이 왕뱀이 산호뱀과 유사한 띠무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식자의 공격을 덜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까 1번 문제에서 가와 똑같죠. 이게 문제인식 또는 이제 뭐 가설 설정이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가설 설정한 거고요. 이 부분, 이 부분이 가설에 해당한다. 라, 산호뱀이 서식하는 지역에 왕뱀이 산호뱀과 유사한 띠무늬를 간 걸 관찰했대요. 그럼 그냥 관찰이네. 처음. 맨 처음이다. 그래서 나가 맨 처음이겠네. 그 다음에는 가설 설정했겠네. 이렇게. 다, 사주 후 산호뱀과 유사한 띠무늬가 없는 왕뱀 모형이 띠무늬가 있는 왕뱀 모형보다 포식자의 공격을 더 많이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실험 결과가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 뭐 실험 결과겠죠. 라, 띠무늬가 있는 왕뱀 모형과 띠무늬가 없는 왕뱀 모형을 각각 설치했대요. 이게 실험이네. 실험 설계 및 수행. 그럼 라가 먼저 오겠고, 마, 왕뱀은 산호뱀과 유사한 띠무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식자의 공격을 덜 받는다고 결론지었다. 결론 도출이다. 그래서 가설 설정한 다음에 실험을 해야겠죠. 실험한 다음에 실험 결과를 도출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한다. 그래서 나, 가, 라, 다, 마 라는 이 순서를 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가설을 찾을 수 있었고요. 가설. 그리고 변인을 보면 왕뱀이 산호뱀과 유사한 띠무늬다. 그러면 여기 띠무늬가 있는 왕뱀 모형, 요게 이제 실험군이 되겠고, 띠무늬가 없는 왕뱀 모형, 요게 이제 대조군이 되겠다. 요게 이제 아까 그 낙타와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털이 낙타는 원래 털이 있으니까 털을 깎은 게 이제 실험군이라고 했잖아. 여기서도 그럼 왕뱀은 원래 띠무늬가 있는 거 아닌데 그건 살아있는 왕뱀을 썼을 경우에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독립변인 중에 중요한 이제 조작변인을 띠무늬의 유무,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작변인이 됩니다. 띠무늬의 유무. 그러면 띠무늬가 있는 경우가 그 실험군이 되고요. 띠무늬가 없는 경우가 이제 대조군이 됩니다. 요게 이제 사실 명확하게 이제 사실 100% 또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여기서는 만약에 왕뱀을 진짜 실제 띠무늬가 있는 왕뱀을 쓰고 그리고 왕뱀을 잡아가지고 띠무늬를 지워 뭐 세제를 칠하든 아니면 뭐 겉에 색칠을 하든 해가지고 지워 민자로 만들어. 그렇게 했으면 이제 띠무늬를 없앤 애가 실험군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모르면 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사실 이 수준으로 이상으로 이해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어보세요. 그래 됐고요. 그래서 실험군 대조군 받고, 조작변이는 뭐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띠문이고, 종속변이는 포식자의 공격이 종속변이겠다. 여기 이제 종속변이. 기억, 가는 가사 설정이다. 맞다. 니은, 라에서 왕뱀 모형의 크기는 동일해야 된다. 지금 띠무늬만 달라야 돼요. 크기는 같아야 된다. 요게 이제 통제변인이 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도 통제변인이 뭐 왕뱀 모형의 뭐 크기 또는 뭐 길이, 뭐 굵기 또는 산호뱀 서식지 설치했으니까 각각의 산호뱀이 많이 서식하는지 산호뱀이 좀 덜 서식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통제를 해줘야겠고요.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그럼 실험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 영향을 줄 수 있겠네, 원인이 될 수 있겠네. 이게 이제 다 독립변인에 해당되니까 내가 원하는 조작변인 이외의 독립변인들은 다 통제변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디귿, 탐구과정의 순서는 나가, 라, 다, 마이다. 맞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3번이요. 다음은 두 가지 생명과학 탐구 사례이다. 파스테르는 탄저병 해가지고 뭐 했대요. 백신 주사,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25마리의 양.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25마리의 양. 여기서는 백신을 주사한 이 25마리의 양이 실험군이 되겠다.
주사하지 않은 건 대조군이 되겠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예시를 많이 봐야 느낌이 좀 올 것 같습니다. 레이크만은 사람 이름이에요. 현미에는 닭의 각기병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해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닭을 두 집단 나눠서 한 집단에는 백미를, 다른 집단에는 현미를 먹였다. 현미 먹인 게 실험군, 백미 먹인 게 대조군. 그럼 아무것도 안 먹이면 안 되겠죠? 뭘 먹이긴 먹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선 먹이의 양 또는 먹이를 주는 시간, 닭을 두 집단 나누는데 한쪽은 좀 이제 건강한 닭이고 한쪽은 좀 병든 닭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닭의 건강 상태,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건 다 가능합니다. 근데 너무 산으로 가게 되면 통제 변인을 쓰세요라고 하면 너무 산으로 가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답을 썼는데 나중에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라는 게 밝혀지면 좀 그렇잖아요. 문제 틀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산으로 가지 않는 통제 변인을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좋은 게 이제 먹이의 양 또는 먹이를 주는 시간, 그런 수준일 것 같아요. 아니면 닭의 나이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기억은 대조군이다. 기억은 실험군이다. 틀렸고요. 니은 나에서 닭의 먹이 종류는 조작변인이다. 맞죠? 조작변인이다. 가설이 현미가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가와 나에는 모두 연역적이다. 지금 나에서 가설 설정해서 실험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파스테르는 탄저병 백신이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설이네, 가설. 둘 다 가설 설정했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되고요. 다음은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 과정이다. 가설이 이렇대. 효소 X는 단백질 분해할 거래. 그래가지고 넣었더니 한쪽엔 효소를 넣고 한쪽엔 효소를 안 넣었다. 안 넣은 쪽이 대조군, 넣은 쪽이 실험군. 그래서 결과는 1에서는 단백질 분해 안 됐고 2에서는 단백질 분해됐다. 가설이 맞네요. 기억 1은 대조군이다. 맞다. 니은 효소 X의 첨가 여부는 통제 변인이다. 통제 변인은 전체 부피를 맞춰준 거고요. 중류수로 전체 부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10ml 넣었고 이게 5ml 넣었으면 증류수는 1에서 증류수는 15ml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피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이 효소 X는 가설 앞에 나오죠. 그래서 조작변인이다. 조작변인. 디귿 이 탐구 과정은 가설 설정했으니까 연역적이다. 맞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 같이 풀어볼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사람의 물질대사 파트입니다. 우리 물질대사를 많이 어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빨리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자극의 전달하고 문제풀이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물질대사는 처음에 나오는 게 물질대사의 특징, 그리고 물질대사를 할 때 우리가 사용되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가장 모르는 친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좀 여러분들한테 대부분의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내용으로 시험 문제는 틀리게 되면은 등급이 하나씩 떨어질 거예요. 너희들이 선생님 요번에 시험 끝나면 또 알려주겠지만 한 등급 차이가 한 문제 차이예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런 쉬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물질대사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이것저것 합성도 하고요. 물질을 만든다. 그래서 물질 변화와 함께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그래서 동화작용은 흡열반응, 이화작용은 발열반응 이랬고요.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이 얘기는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이것과 비교한 게 연소가 있었습니다. 연소는 한 번에 화르륵 타버린다. 그리고 효소가 꼭 관여한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효소는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단백질이라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동화, 이화 그래프 보고 구분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이런 예시들 나오면은
이게 동화인지 이게 이화인지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고도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됐네. 또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됐네. 이때 이제 분해되고 합성되는 거에 따라서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에너지 생성과 이용. 세포호흡은 세포에서 영양소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를 얻는다. 에너지. 그래서 장소는 미토콘드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요. 그때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세포 호흡해가지고 에너지 만든대. 그러면 세포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있대. 그러면 맞잖아요. 괴산은 충북이야? 이거예요. 이런 거 뭐 아닌가? 내가 괴산에 살아. 내가 괴산해서 뭘 만들어. 그래. 똑같이. 내가 미토콘드리아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괴산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충북에서도 에너지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은 에너지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뭔가 개념의 위계관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세포호흡과 에너지. 세포호흡으로 포도당은 산소하고 반응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분해된다. 완전 연소된다.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 일부는 ATP로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열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로도 체온 유지를 합니다. 보통 이제 체온 유지 이걸로 많이 하고요. 이건 이제 너무 추울 때 ATP를 사용해서 체온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TP라는 것을 같이 배웠었어요. ATP는 아데노신, 이렇게 합쳐가지고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 있었다. 트리포스페이트. 아데노신에 인산이 3개 있었다. 그 ATP 이렇게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있죠. 여기는 2개 있네. 2개 있으니까 ADP가 되고요. 그리고 3개 있으니까 ATP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3개가 결합되는 구조이고, 이 ATP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에너지 화폐야. 우리 몸에 사용되는. 그 중에서 그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이 고에너지 인산결합이었어요. 이 결합은 선생님이 공유결합이라고 했고,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 결합에 어떠한 이 화학 결합에는 에너지가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결합을 붙여줄 때 공유결합이면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공유결합을 끊을 때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이게 ATP가 분자량이 더 많고 더 고에너지 분자입니다. 얘는 더 저에너지 분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이 방출되고 열이 흡수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혼동될 수 있었던 거는 밑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을 해요. 세포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지금 미토콘드리아에서 하고 있는 거야.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든 이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하냐? ADP를 ATP로 만든다. 그래서 이 ADP가 저에너지 분자고 ATP가 고에너지 분자니까 어떻게 보면 동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세포호흡은 이화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다. 그래서 포도당이라는 고에너지 분자를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저에너지 분자로 분해시켜줘요. 이 분해 과정에서 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ADP를 ATP로 합성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이화작용을 하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방출된 발열 반응으로 나온 그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ATP를 단순히 ATP를 만드는 과정은 동화 과정이 맞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도 맞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잖아.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만든다며.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파트가 쉬운데 걸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화, 호흡, 순환, 배설 이렇게 있었는데요. 중학교 때처럼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다루지 않고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런 기초적인 물질들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같이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뭐 소화의 정의 이런 것도 되게 기초적인 겁니다. 그 상식 수준이에요. 단순히 소화가 물질을 분해하는 것만이 아니고 분해한 다음에 내 몸 안으로 흡수하는 것, 내 몸 안으로 흡수하는 것까지 다 포함시킨 개념이다.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화가 일어난 다음에 소화가 일어난 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흡수하는지에 대해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수용성 영양소의 종류,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 우리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하고 C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성 영양소는 융털의 모세혈관에서 관문맥을 거쳐서 간정맥, 하대정맥, 심장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지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D, E, K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주간에 들어가서 가슴 림프관, 빗장밑정맥, 성대정맥, 심장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된다. 이걸 뭐 쉽게 외우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암가 빗상심 뭐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다른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많이 알려주는데 사실 우리 지금 교과서나 유인물에 나와 있는 용어가 고등학생 수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로 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요것만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이제 기초적인 내용하고 소화는. 그리고 호흡계 있었다. 호흡계는 숨을 들이마시면 이제 들숨, 날숨이라고 하는데 폐에서 이제 기체 교환되는 게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폐정맥, 폐동맥 같은 이런 혈관들에 이제 뭐 이름 붙이는 것도 같이 봤었고요. 그리고 기체 교환의 원리로 기체가 이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원리가 분합차에 의해서 일어나는 확산이었다. 기체 교환의 원리가 분합차에 의한 확산이었다. 그래서 기체는 분합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확산이에요, 확산. 이 분합은 그냥 농도라고 보면 됐다. 그냥 기체의 농도라서 분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체는 사실 농도라는 표현이 좀 입자 같은 걸 이제 농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도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사실. 순환계는 뭐 이런 혈액의 구성, 그래서 혈구와 혈장, 그리고 심장, 혈관, 순환 경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환계의 역할은 노폐물을 다시 폐와 배설기관으로 운반시켜주고 이런 영양소를 심장까지 도달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온몸의 조직에 공급을 해주고 운반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순환계가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밑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그림에서 봤을 때 이건 좀 그림이 좀 그러네. 뭐 심장이 있고 여기 소장이 있고 뭐 간이 있고 막 그래. 그러면 내가 심장에서 이제 가겠죠. 심장에서 소장에 가서 뭐 우리 아까 했던 거 수용성 영양소 해가지고 간을 거쳐서 간에서 이제 심장에 가는 이런 방향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소장에서 지금 이 부분 요 부분에서는 내가 지금 영양분 흡수했으니까 포도당이 높을 거예요. 포도당도 많고 영양소 자체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간에서 포도당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포도당의 농도가 좀 떨어질 거예요. 좀 떨어집니다. 심장에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 고혈당이야. 혈당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간에 조금 필요 없는 것들, 내가 사용을 지금 꼭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은 이제 간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혈당의 농도는 간 전이 훨씬 높다. 또 우리 했던 것 중에 이제 여기 뭐 콩팥, 신장 여기 있어요. 배설기관. 그러면 심장이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조직에서
노폐물을 가지고 콩팥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콩팥이 다시 나와가지고 심장을 갈 거야. 뭐 모세혈관 연결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간에서 합성된 요소가 있을 거고 콩팥에서 요소를 버리죠. 그럼 여긴 요소가 양이 적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이걸 각 기관의 기능에 따라서 혈당이 높은지 또는 요소가 농도 높은지 낮은지 이 정도만 볼 수 있어도 순환계는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환경로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다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까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있었다. 이런 그림. 그래서 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조직세포에 어떻게 전달하고 또 이제 폐포에서 어떻게 공급을 받고 또는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이런 것들 있었고요. 뭐 이런 실험도 있었어요. 효모는 이제 효모도 세포호흡을 하니까 사실 여기서는 세포호흡이 아니고 발효를 합니다. 효모는 이제 알코올 발효를 해요. 막걸리에 이제 효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발효를 하면 알코올 발효의 산물로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호흡의 기질을 알 수 있었다. 이건 같이 풀어봤었고요. 수업 시간에. 이것도 같이 풀어봤었죠. 수업 시간에. 그 다음에 노폐물의 생성과 뭐 배설. 여기에서는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구성 원소를 알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다들 비웃었었죠 그때. 탄초, 지초, 단백질은 촌스럽다. 이렇게. 그래서 이 초에 N이 붙은 이 질소가 더 추가적으로 있었다. 요게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질소가 있었기 때문에 단백질을 다 우리가 소화해서 분해하게 되면은 암모니아가 생성이 됩니다. 암모니아. 요게 이제 굉장히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화학 쪽이 아니니까 사실 이 암모니아가 이제 수용액에 녹아서 암모늄 이온이 되거나 뭐 이러면 이제 뭐 산화성이 있고 환원성이 있고 막 그래요. 나도 잘 몰라 그런 거. 독성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독성이 있으니까 이대로 못 버리고 우리는 사람은 간에서 요소로 전환을 시킵니다. 새 같은 경우 버드 새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암모니아하고 요소도 쓰지 않고 요산으로 만들어요. 요산을 만들어서 쌉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새똥이고 그리고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물이 풍부한 데서 살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그대로 쌉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뭐 몰라도 돼요 전혀. 이상 노폐물의 배설에서 여기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을 세포 분해 다 해가지고 세포 해가지고 분해하면 이산화탄소와 물과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그 이산화탄소는 당연히 호흡계로만 배설이 가능하고요. 물은 둘 다. 우리가 호흡계로도 물 버릴 수 있고, 그지? 지금 해보세요. 그러면 김설입니다. 유리에다가 해봐. 그 수증기잖아, 수증기. 그래서 버릴 수 있고 콩팥으로 대부분 많이 버리겠죠. 땀은 사실 배설계라고 잘 하지 않고요. 배설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잘 하지 않고 그건 이제 체온 조절하기 위해서 땀이 나는 거라서 그렇게 우리가 배설 목적으로 땀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나 물이 너무 많으니까 땀을 흘려야지 이러면서 막 힘을 빡빡 주면 땀이 나. 안 그렇잖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를 전환시켜가지고 콩팥으로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 포인트는 여기가 이제 간이 요소를 전환된 간이 소화계였다.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스톱모션을 만들어서 알겠지만 이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그래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이제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순환계 이제 소화계가 음식물 들어가면 무조건 소화계고 이런 기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무조건 호흡계고, 그리고 오줌은 배설계밖에 없죠.
호흡기로 오줌 싸면 웃길 것 같죠? 하면 오줌이 막 외쳐 유리에. 그렇습니다. 다 이런 것들 연결시켜주는 게 순환계다, 순환계. 뭐 우리 뭐 사실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거 같이 풀지 않았나? 잠깐만 내 책을 볼까요? 같이 풀었었어요. 같이 풀었었던 것 같은데, 같이 풀었었던 것 같고, 그 전 걸 안 풀었나? 일단 내용부터 다 할게요. 내용부터 다 하고, 전에 거, 아까 전에 있던 페이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페이지에서, 이 파트는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단원에서는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게 이제 뭐 에너지 대사였어요. 이 에너지 대사는 너무 우리 쉬웠다. 너무 쉬워서 사실 에너지 대사의 균형이라고 해서 기초 대사량과 일일 대사량. 일일 대사량은 하루에 필요한 총 에너지량이다. 필요한 총 에너지량. 내가 쓰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량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일일 대사량에는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과 음식물 섭취 시 에너지 소비량 이런 식으로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다 정확하게 포함시켜가지고 일일 대사량을 구해서 과제를 해온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아직 두 번 다 안 했죠. 그렇구나. 그 2학년 4반에서 수업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등교하는 날 있죠, 우리 27일 날 시험 전날이지만 그날 이제 요거 우리 그때 있었잖아. 응? 이거 있었잖아. 요거 있었죠? 요거 과제를 낸지 지금 한참 된 거야. 요걸 낸지 한참 된 거야. 요거를 이제 요걸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요걸 꼭 내주세요. 요거를. 그리고 과제 1은 여기에 올리는 거예요. 여기 올리는 거예요. 제발. 제발. 카페를 뭐 부흥시키고 이런 목적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여기 올리면은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그래요. 에너지 섭취량과 이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소비량이 많다. 그러면 영양 부족이겠지. 소비량이 많대. 영양 균형이다. 너무 좋다. 영양 과다하다. 그러면 섭취량이 많으면 이제 영양 과다가 일어나겠죠. 영양이 과다해. 내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 그러면 비만이 되겠죠. 그리고 체중 감소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잘 안 먹고 비실비실하면 면역력도 저하되겠죠. 우리 다 이 정도는 이제 상식. 자기가 사람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면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뭐 기초대사량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대사성 질환이 조금 이제 낯설 수 있으니까 아직 이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만 좀 보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이다. 그래서 이 원인들 같이 뭐 조사 많이 해봤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일 좋은 게 이제 섭취도 잘 하면서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 뭐 이런 거죠. 대사성 질환의 종류, 고혈압,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다. 고혈압이니까 당뇨병이다.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정상 범위보다 높다. 그래서 포도당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높아요. 그 이유가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은 우리가 효소였어요. 얘는 혈당을 낮춰주는 효소래요. 호르몬이었어, 호르몬. 뒤에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은 나오더라도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당뇨병이라고 부르고, 이런 경우 오줌 속에서 당이 섞여 나와서 우리가 소변 검사 했을 때 사실 이 당뇨병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분. 그리고 고지혈증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많다. 고지혈증. 그래서 고지혈증은 진짜 고기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운동 부족도 있는데 비만도 있고 음주도 있지만 고기 많이 먹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지지를 그냥 그렇잖아. 지지를 조금 먹으면 안 그렇겠죠. 지방간도 있고요, 구루병도 있다. 근데 구루병은 비타민 D가 결핍된 거라서 뼈가 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뭐 지방간도 간에 지방이 많이 있는 거다. 그래서 뭐 예방은 운동 열심히 하고요, 하루 3끼 잘 먹고요, 뭐 당이 포함된 음료수 섭취를 줄인다. 우리가 이거 제일 못하고 있는 게 이거죠. 당이 많이 포함된 음료수 섭취를 줄이는 게 참 좋겠다. 또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하거나. 그래서 이러한 과제를 3반 친구들은 내줬고요. 4반은 그날 27일날 내주길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 있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다음 영상을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날 2학년 3반, 2학년 4반 다 수업이 들어서 그날이 이제 끝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시험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험 전날이잖아. 시험 전날에 우리가 굳이 그 진도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범위예요. 마지막 단원이 가장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범위를 뭔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 같아서 미리 땡겨서 볼 사람들은 주말에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미리 꼭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뭐 편하게 수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강의를 우리가 온라인 클래스로 보기 때문에 출결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강의일 이후로 3일 이내야, 담임 선생님들이 안내를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3일 이내로 수강을 하면 됩니다. 3일 이내에 수강을 하고 3일 이후가 되면은 결과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미인정 결과겠죠? 미인정 결과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를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 들었는데요, 100%가 되는지는 자기가 자기 화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 저 봤는데요? 그러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실 출결이나 이런 걸로 너희들한테 왜 안 들었니, 뭐 하니, 시험 기간인데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해달라는 의미로 이 100%를 채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일 이내에. 꼭 그날 아니어도 되니까 미리 들어도 되고 뭐 다음에 들어야지 하고 그냥 켜놓고 딴 거 해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수업을 쭉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영양가 있는 얘기들만 해서 되게 짧게 끝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잔소리가 길어져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이 수업을 열심히 제발 듣고 전 차시랑 이번 차시랑 다음 차시를 그러고서 이제 시험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강의 들은 친구들이 시험 더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간에